잘리겠는데? 목 잘려서 나오지? 아, 잘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다 나온다고? 지금은 잘립니다. 나가? 반만 나옵니다. 미안해 진짜 얘들아. 아 진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 나오겠지? 나오지? 네, 지금은 안 나옵니다. 방향 좀 맞춰줘. 그러면 네가 그거 써야 되니까. 됐지? 됐어? 그래서 얼굴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나오죠. PPT 안 나와도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그래도 됐다 이제? 예. 예,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리지? 안 울리지? 울려? 안 울려. 안 울려요? 오케이. 자, 방금 얘기했듯이 요 인구 피라미드는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국가고시도 자주 나오고 꼭 아셔야 돼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인구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 보면 딱 중요한 게 나오죠. 출생, 사망,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바로 이동이에요. 이동. 출생, 사망, 이동. 그래서 이거를 인구 변수라고 합니다. 인구 변수. 자,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는 원인에는 자연 증가가 있어요. 자연 증가는 내추럴 인크리즈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자,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조자연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 지수를 우리가 동태 지수라고 하는데, 자, 사망수분의 사망수 가명이 출생수에다 곱하기 100을 해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비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인구 증가 지수가 되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용어입니다. 재생산율이라고 여기는 안 써놨을 텐데 써놨죠? 재생산율. 자, 그거는 자, 리프로덕션 레이트라고 해서 자, 여자가 인생 동안에 낳은 여자 아이의 평균 수입니다. 여자가 제 상당 여러분, 사망을 가능한 경우를 순재생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어가 이따 방금 기본이 이래요. 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하는 인구가 감소, 1 이상은 증가. 소리 울리죠? 네. 마이크 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자, 두 번째. 교수님 사회 제대로 증가. 없어요. 안 나왔고? 아, 왜 그래? 자, 사회 증가. 그냥 PPT만 띄워주면 안 되나? 목소리만 교수님 이제 됐습니다. 됐어? 네. 라이언이 도와줬네. 이게 아이폰이 안 좋은 게 전화 오잖아요. 녹화 끊겨. 맞아요. 아, 배려먹을 폰 왔어. 이상한 폰이야. 아니 무지모드 하면 전화 못 받아. 아, 내가 그거 안 해놨나? 내가 전화만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사회 증가가 있어요. 사회 증가는 자, 전입 인구죠. 한 도시가 있어. 들어온 인구 전입이라고 하죠. 이거 전입이라고 하는 건 주소지가 옮기는 거예요. 그냥 인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주소지를 옮긴다고 하잖아. 그지? 그리고 들어온 인구를 전입이라고 하고 나간 인구를 전출 인구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회 증가로 보는 거고,
자,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하고 이 사회 증가를 합친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넘어갈게요. 자, 인구 변천 이론입니다. 자, 인구는 인구는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그 단계를 보게 되면, 이 학자들입니다. 이름이 보게 되면, 노트스테인하고 톰슨의 분류는 1단계는 바로 잠재성 성장 단계. 잠재성 성장 단계. 자, 이거는 다산다사예요. 많이 낳고 많이 돌아가시는 형태를 다산다사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인구 증가가 예견된 나라고, 공업화되지 못한 국가이다 보니까 농업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농업을 하는 나라들.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뭔가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동남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다 그쪽이 다산다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과도기적 성장 단계입니다. 자, 얘는 다산소사입니다. 많이 낳고 적게 죽어요.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그럼 이건 뭐예요? 높은 인구 증가를 보이겠지. 그래서 이건 공업화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인 인구 증가가 하지만 또 안정이 예견되는 나라다라고 표현 쓰고요. 자, 3단계는 인구 감소 단계입니다. 이 학자들이 전공한 거에서 이거는 소산소사형이에요. 적게 낳고 적게 죽는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의 급속한 성장을 하고 나서 감소기 상태로 접어든 국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지? 화면이 이상하게 됐지? 네. 그리고 블레이커라는 사람이 분류한 거는, 이 3단계로만 하면은 부족해. 그러니까 5단계로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5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농경 사회부터 이런 기계 문명이 발달된 현대 사회의 변천 과정을 기술로 합니다. 첫 번째 있는 게, 고위 정직이라고 돼 있어요. 고위 정직이 표현이 좀 어렵나요? 말 자체가 그냥 할 수 없어요. 암기 과목이라서 일단 아셔야 돼요. 고위 정직이라는 거고, 이거는 고출생률, 고사망률이에요. 아까는 다산다사라 좀 용어가 다른데, 이거는 고출생률, 고사망률인 인구 정지 형태고, 나라들은 이제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이런 국가와 같은 인구 증가의 잠재력을 가진 바로 후진국형 인구 형태입니다. 후진국형 인구 형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나라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인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초기 확장기는 저사망률, 고출생률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형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개발 경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발달 초기 국가들의 인구 형태가 바로 초기 확장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 확장기는 저사망률, 저출생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구 성장이 둔화하는 형태고, 이런 핵가족의 경향이 있는 국가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 정직이, 이거는 이제 고위 정직이랑 반대겠지. 얘는 낳지도 않고 출생률도 젖어요. 사망률과 출생률이 최저에 달한 인구 증가 정지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중동, 구소련 형태이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3단계에서 4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4단계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단계가 우리나라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5단계는 감택입니다. 감택이. 이거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나라들, 완전 선진국 있죠. 그러니까 북유럽이라든지 캐나다, 북아메리카나 미국, 그다음에 일본, 뉴질랜드 등이 이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이건 학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뭐지? 한 번 더 있네. 네, 원래 그래요. 자, 인구 현황 보실게요. 자, 인구 현황은 자 아까 얘기했던 동태하고 정태가 나옵니다. 이 누구 이름 같아? 친구 이름. 왜 정태 있잖아. 동태 있잖아. 동태는 좀 이상하다. 어? 어쨌든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인구 정태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인구의 조사를 어느 특정한 일시를 기하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특정한 일시를 조사한다는 것이고 그 시점 인구 양상입니다. 자, 이건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인구 총조사 있지?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일정한 시점을 딱 정해서 몇 월치 기준 인구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인구 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통계를 우리가 인구 정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국세조사라는 거 있어요. 국세조사. 이게 바로 일종의 이런 정태 통계에 좋은 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센서스야, 통계조사, 인구조사야. 국세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 교수님, 나라 세금이에요, 국세가? 어? 국세조사, 국제조사. 왜 표현이 이렇게 썼을까? 자, 어쨌든 인구조사라는 건 특정한 시점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인구 동태라고 하는 거는 자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이건 뭐냐면 자 인구들이 자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인구 상태가 어느 일정한 기간에 출생, 상황, 전입, 전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상태를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인구의 변동을 어떤 시간대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그 공중보건학 쪽에서는 인구 동태가 중요합니다. 인구 동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고, 자 이때 요인들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출생률하고 사망률이에요. 출생률과 사망률. 왜 자꾸 화면이 변하지? 잠깐만요. 자 출생률과 사망률 2대 요인 저기 가운데쯤 있죠. 인구 동태에서 밑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통계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구 동태에 관련된 주요 통계를 내는 거에는 출생률, 사망률, 사산율, 이혼율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아시면 좋고요. 자 이게 국세조사 이게 오탈까요? 밑에 또 국제조사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 여기도 국세라고. 그치? 근데 책에는 국제조사라고 나오거든? 국세라고. 그치? 국세 밑에 국제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아, 네. 그렇지. 센서스 보통 인구 총조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쓸까요? 하여튼 국세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실시한 나라는 어디냐?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 1749년도. 아,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이때 거기 이런 나라들은 인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까지도 러시아까지 오는데 100년 넘게 걸렸습니다. 조사라고 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140년까지는 역사가 있고, 자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 의미는 자 미국 1790년 최초로 시작. 이거 연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옛날에 역사를 좀 보면 호구조사라는 거 있어요. 집에 호구조사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925년이에요. 책 한 보시면 40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1925년도에 간이 국세조사가 처음이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저기 받을 때, 그죠? 식민지, 그 용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럴 때 이게 일본 애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조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통계청이 이런 거예요. 통계청이 통계 열심히 잘 내고, 그리고 뭔가 그 나라 지표들이 국가 지표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자, 생명표. 우리가 이거를 라이프 테이블이라고 하게 됩니다. 라이프 테이블인데, 자, 이거는 자, 출생과 사망에 의한 생명 현상 나타내는 방법이고, 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생존수, 사망수, 생존율, 사망률, 그다음에 평균 연명, 사력 6개 함수예요. 이건 알고 계시면 돼요. 안에 내용까지 아는 게 없고 이 정도가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1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세계하고 우리나라 인구 추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는 자, 과거를 보게 되면 뭐 엄청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자, 1900한 네 번째 줄 나올 거예요. 자, 1930년대에서 약 20억 명이었었는데, 이제 그 배가 되는 40억 명 인구가 되는 게 75년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75년도. 하여튼 이때 35년밖에 안 걸렸어요. 정말 짧게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인구 배가 연수가 대략 70을 연평균 인구 증가를 나눈 것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를 밑에 한번 쭉 내려보시면 자,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다가 못한 거 밑에 보면, 자, 2010년도에 인구 80억 명을 추산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미치지 못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통계예요. 통계적인 방법을 했는데 2010년에는 80명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맞으면 좋지만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 이거 예측을 하는 거겠지. 예측을 하고 또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치, 알고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거는 맞는 거지만 알고 있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인구 한번 볼게요. 어차피 다 내용이 역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2015년대 우리나라 총 인구가 여기는 5만 1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5,100만 명이겠죠. 5,100만 명. 그지 얘들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000년대 비면 1,000만 명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400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30년대 얼마 될 것 같니? 라고 했더니 지금보다 더 많이 늘진 않아요. 한 뭐 100만 명? 늘까 말까? 이 정도. 우리나라는 암울하죠. 50년 정도 되면 4천만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4,500만 이하로. 이제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안 났잖아.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2060년도에 예측을 했는데 이때 이제 4,400만 명까지 가겠다. 이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막 넘어가니까 좀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진짜. 자, 그래서 402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0에서 14세 인구, 그리고 우리가 유소년 인구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2005년도에 총 인구의 19.2%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고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2050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 15-2 테이블을 보게 되면, 표를 보게 되면, 세계 인구 60년도에는 30억 명을 가야지. 100만 명이니까, 그지? 30억 명이었었는데 2000년도에 60억, 그리고 지금 이제 70억 정도 할게요. 인구가. 그러다가 2050년대는 거의 100억 가까이 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다. 그죠? 우리나라가 점점 굉장히 없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어떻게 돼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잠재력이 되게 많아요. 얘는 자원이 좋고 개발이 안 했을 뿐이지만, 미국 아시죠 여러분들? 땅덩어리 넓잖아요. 미국은 석유 생산 거의 안 해요. 다른 나라 거 수입합니다. 일부러.
자기들은 절대 자기네 거 안 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열심히 중동은 땅 파고 있지만 거기는 이제 고갈되면 끝납니다. 사막에서 낙타나 키워야지 뭐 하겠니? 아무것도 없어요. 낙타 투어하고 해야지. 근데 미국은 안 그렇죠. 절대 개발 안 합니다. 지금 땅 안 파요. 하나는 흉내만 내는 거야. 다른 나라 거 다 수입해줘요. 그만큼 이게 오래 가려고 그 민족이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유를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가공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뭐 대륙분 같은 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막 시추하고 했잖아. 우리나라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안 파는 거지, 일부러. 나라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도 딴 데 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자원 외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고. 자, 그래서 인구를 봤더니만 아프리카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도 쭉 증가를 하겠지. 그잖아. 유럽은 어때요? 거의 정체합니다. 정체. 오세아니아 좀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떨어져. 우리나라만 떨어지고. 슬픕니다. 근데 북한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통계가 안 맞으니까. 북한은 미지의 나라. 진짜 미지의 나라예요. 모르잖아. 저도 북한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는 북한 통계를 알았죠. 그 나라의 강화병 통계나 이런 걸 알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정보는 말라리아밖에 없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후진국형 질병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잘 안 걸린 장티푸스 거기는 숱하게 걸리고요. 기생충 질환 진짜 많습니다. 그거 갖다 기생충 약을 주면 돈을 바꿔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아프리카로 다시 넘긴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먹으라고 주는 걸 왜 다시 팔까 그거를. 근데 하여튼 북한이 아직도 그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수업 시간에다가 말라리아 얘기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제 얘들아? 네. 말라리아는 들어봤지? 네. 말라리아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이야. 그 안에 있는 플라스모딘 얘네들이 기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말라리아는 모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론 살아서 오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있는 유일한 3일열. 우리는 3일열이잖아. 왜 이러지? 3일열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4일열 없어요. 열대열 없어요. 3일열만 있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 사이에 DMZ가 있잖아. 그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많이 살지만 자연 훼손이 안 되니까 모기도 엄청 많아요. 이 기생하고 있는 모기들이 그 군부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군부대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다 엄청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때 엄청 많은 사상자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감염병이 좀 더 많이 밝혀지게 됐었어요. 그 당시 미국이나 외국에서 더 많이 알게 됐죠. 그 당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하면서 물론 총으로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돌아가신 경우도 많지만 질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 외부에서 이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그 풍토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증후 출혈 들어봤죠? 들어봤을 거야.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해서 한탄 바이러스입니다. 한탄 바이러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찾아낸 바이러스입니다. 고려대학교 이호황 박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그 한탄강 유역이에요. 지금 임진강이랑 같이 있는 그 한탄강 유역에서 그 주위에서 분리한 게 한탄 바이러스입니다. 서울 바이러스도 있고 이 신증후군 출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감염병은 대부분 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되더라. 엔데믹이라고 하지. 팬데믹은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거고 엔데믹은 풍토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발생을 해요. 이 신증후군 출혈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외국에서는 그 안데스 바이러스. 안데스는 어디에 있어요?
남아메리카 있지. 안데스 산맥. 안데스. 바이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북한 얘기하는 것도 자꾸 빠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감염병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인구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표를 보니 자 5년 단위로 끊었어요. 5년 단위로 끊었더니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나오는데 한국어 만화 성장을 쭉 한다. 뒤로 갈수록 그냥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부양비 자 아까 얘기했던 부양비하고 노령원 지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15세에서 64세 인구예요. 이 15세 64세 인구들이 자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합친 총 부양비가 있을 텐데 자 60년대에는 77.3회였어요. 그러다가 2015년 37% 낮아졌죠. 근데 고령화 인구가 늘면서 어떻게 돼? 다시 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니들이 열심히 하고 세금 많이 내잖아. 그러면 네 부모님들 먹여 살리고 네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수가 변한다라는 걸 테이블로 보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가보시면 여기 인구 문제하고 인구 정책이라는 부분인데 자, 인구의 이런 자 증가하고 보고는 인구 문제는 자 인구의 크기, 그다음에 지역적인 분포, 그다음에 구성, 그리고 인구 현상에 이런 있어서 모든 변화가 이제 자연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인구 문제는 자 인구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인구의 불균등한 분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 15-4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하나도 안 나오겠지? 네. 자, 그림 15-4가 없네요. 그럼 책을 참고해서 봅시다. 자, 여기 잠깐만요. 것 같은데. 없구나. 자, 그림 15-4에 아까 얘기했던 그 피라미드하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들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15세에서 65세 인구 그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 가능한 인구들에 대한 그 형태를 나타내는